안녕하세요. 에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즐겨볼까요? 옛날 중국 진나라에 의무자라는 분이 2명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의무자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부인이 나이가 젊으니 내가 죽거든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주거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 후 병이 점점 악화되고 정신이 흐트러진 의무자는 마음이 바뀌어서요. 찬 무덤에 혼자 묻히게 되면 많이 쓸쓸할 것 같구나. 둘째 부인을 나와 함께 묻어다오. 결국 의무자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의무자가 남긴 노유언으로 인해 혼돈에 빠져서요. 조금이라도 몸이 온전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일 거야. 정신이 조금이라도 멀쩡했을 때가 진짜 유언이라고 생각한 아들은 고민 끝에 첫 번째 유언대로 둘째 부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주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진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터에 나간 아들은 무술이 뛰어난 두해라는 적군 장수와 싸우게 되었고 의무자의 아들을 매섭게 몰아붙였답니다. 그 기세에 놀란 아들이 청초파라는 곳까지 도망을 쳤고 두해는 그 뒤를 바짝 쫓아가서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무덤 위에 풀이 올라와 올가미를 만들어 적군 두해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로 인하여 두해는 중심을 잃어 넘어지고 맙니다. 의무자의 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넘어진 두해를 잡아 큰 봉을 세우게 되지요. 그날 밤 의무자의 아들은 어떠한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두 번째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나를 좋은 곳에 보내준 것이 고마워. 그 남자를 풀로 묶어 은혜를 갚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죽어서도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한다는 의미로 결초보은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결초보은의 의미와 각 단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결초보은은 토를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한 번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풀로 적군의 다리를 올가맸다는 것과 그로 인해 아들이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는 죽은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은 맺을 결을 의미하는 한자로 맺다, 모으다, 단단히 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맺을 결을 사용하는 한자 단어로는 결정과 결실, 결혼 등이 있는데요. 간단히 이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결전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750년 영조 시기 균역법을 시행하여 토지 1결당 5전씩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를 결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실은 일이 잘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결혼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결초보은의 초는 풀초로, 거친 풀, 잡초를 의미합니다. 풀초를 사용하는 단어로는 말라 죽은 풀 또는 베어서 말린 풀로 건초가 있으며 집이나 갈대 등으로 지붕을 엮은 집을 뜻하는 초가, 풀이 난 들을 뜻하는 초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입니다. 이 한자는 각다, 알리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결초보은에서는
가플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한자로는 어떤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보고, 새로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보도, 고마움을 갚거나 근로의 대가로 주는 금전이나 물품을 뜻하는 보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은혜은입니다. 온정과 사랑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는 자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고마운 혜택을 말하는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을 뜻하는 은인,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뜻하는 은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초보은의 유의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한다. 결초고운과 유사하게 쓰이는 사자성어로는 각골 난망, 동일 단어로 백골 난망이 있으며 난망지택, 동일 단어로 난망지은 등이 있습니다. 각골 난망은 색일각, 뼈골, 즉 은혜를 입은 고마움이 뼈에 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동일한 단어가 백골 난망입니다. 난망지은 어려울 난, 잊을 망, 즉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뜻하며 난망지택 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뜻하는 동일 고사성어입니다. 한자의 경우 부수를 알고 있으면 단어와 고사성어 등 모든 단어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수에 대한 내용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면 확인이 가능하시며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에데이양의 블로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